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 정부 장관들 차출 임박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뒤에 한동훈, 원희룡, 한동훈 두 장관이 총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나 봅니다. 네, 이번 선거로 수도권 민심이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에선 중도 표심을 끌어올 수 있는 인물 배치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121석 중 16석을 얻는 데 그쳤는데요. 최근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은 4%포인트 떨어진 32%를 기록했는데 특히 서울이 10.2%포인트, 경기 인천은 4.7%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전해드린 내용인데 그래서 한동훈 장관 차출이 언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권 핵심부에서는 수도권 민심을 본잡을 카드 중의 하나로 한동훈 장관 차출을 비중 있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 장관이 출마한다면 종로가 낫지 않겠냐는 의견을 가진 걸로 알려졌는데요. 서울 종로는 청와대 소재지로 그동안 정치 1번지로 불려온 상징성 높은 지역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혀왔는데요.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제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석에선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는 언급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수도권 차출론이 나오고 있죠. 네, 원 장관은 서울 양천갑에서 3선을 지냈는데요. 당내에서는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성과, 예를 들면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GTX 등으로 경기 고양이나 남양주 차출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원 장관은 출마와 관련해서 따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원 장관도 공식적으로는 그런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정부에 있는 게 더 역할을 잘하는 건지 당에 있는 게 역할을 더 잘하는 건지는 다만 원 장관은 총선과 관련해서는 원내 입성을 위해 특정 지역 출마를 고려하기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윤석열 정부 장관 출신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선 원 장관이 지난 대선 당시 정책본부장을 맡아서 대장동 1타 강사로 활약한 만큼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의 맞불 카드로 나서 수도권 판세를 흔드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출마가 거론되는 다른 인사는 없습니까? 통일부 장관을 마치고 국회로 복귀한 권영세 의원도 용산 사수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정치적 의미가 더 커진 지역이라 야권에서도 중량감 있는 인물이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후보로 나서 선전했던 김은혜 홍보수석도 경기 남부 지역 출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윤석열 정부 장관들 차출 임박의 느낌표는 결정권은 민심에로 하겠습니다. 예. 스타 장관들의 총선 출마가 국민들 입장에선 눈길을 끄는 카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길을 끈다고 해도 실제 지역에서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백약이 무효하겠죠. 결국 모든 건 민심에 달려 있다는 걸 여권에서는 잘 헤아려야 할 겁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또 위성정당 꼼수입니다. 정말 이 여야가 그렇게 비판을 받았던 위성정당 꼼수를 반복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네, 다 기억하시겠지만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에서 모자란 의석을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당시 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주도로 군소정당의 국회 입성을 돕겠다면서 도입을 했었는데요.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와 달리 양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출연시켜서 혼란을 낳았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고 민주당도 더불어 시민당을 만들면서 위성정당 꼼수 대열에 합류했었습니다. 민주당은 승리를 끄는 말이고 시민당은 승리를 싣는 수레입니다.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은 형제 정당입니다. 결국 21대 총선 당시 미래한국당이 19석,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가져간 뒤에 각각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에 흡수됐습니다.
이 위성정당 꼼수는 양당 모두 하지 말자는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진전이 없는 겁니까? 제도 손질에는 공감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각 당 유불리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인데요. 네. 민주당은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해 보완하자는 입장인데 반해서 국민의힘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갖는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권역형 비례제 도입 시에 민주당이 호남에서 얻는 표가 국민의힘이 영남에서 얻는 표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정개특위는 지난 7월 이후에 전체 회의를 열지 않고 있고요. 선관위에서 요구한 선거구 2차 획정 기한도 이미 일주일을 넘겼습니다. 여야가 내년 2월까지 논의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견이 커서 선거제 개편이 어렵지 않겠다는 우려가 큽니다.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는데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또 위성정당 꼼수의 느낌표는 꼼수 아닌 악수로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총선 후 1년이 지나서야 위성정당 꼼수를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이 꼼수는 국회의 다양성을 해치고 입법 독주와 강대강 대치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선거제 개편에 뒷짐만 지고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한다면 시대에 뒤떨어진 후진적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네, 김아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